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 지루해질 때 우리를 조금 더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복들, 이 모닝커피 마시기나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인생이 재밌어진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꿈을 크게 키워서 소확행보다는 대확행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대단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큰 수익에서 나오겠죠. 여러분의 대확행을 위해서 오늘 저희 해주가가 또 알찬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해주가 조금 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들의 사진이 보일 겁니다. 저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의 이력이 쭉 뜨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 빨간색으로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요,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뜨는데요. 오셔서 보시고 강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가상화폐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가상화폐 이분만큼 또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남한산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님 덕분인지 조금 더 가상화폐가 재밌고 친숙하다라는 피드백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라든가 다른 코인에 대한 재미나는 뉴스로 이번 한 주 동안 핫한 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핫 이슈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지니까요. 저희와 함께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역시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주가 퀴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 선정해서 저희 남한산성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해주시죠. 네, 해주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은 1번 스트롱 포크, 2번 하드 포크, 3번 소프트 포크. 네, 이렇게 퀴즈가 나왔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힌트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 선정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드리니까요. 바로바로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가상화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코인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핫 이슈 어떤 게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어제 그저께 코인들이 일제히 확 올랐었죠, 전문가님. 네네. 특히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 800만 원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황소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800만 원 선을 돌파한 이유는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로는 7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록이라는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블랙록이라는 여기 회사의 CEO가 네. 레리 핑크라고 합니다. 레리 핑크라는 이 CEO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발언들을 그동안 계속 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블랙록에서 가상화폐에 이제 이 시장에 자기들 자산운용사도 참여를 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강한 호재의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드만삭스의 이번에 이제 신임 CEO가 바뀌는데 골드만삭스 신임 CEO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신임 CEO로 이제 9월 3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신임 회장이 그동안에 현재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지금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주역인 역할을 했던 게 솔로몬 신임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회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또 이걸 갖고 있는 또 주역이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활성화에 주역을 했던 사람이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신임 회장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또 있었고요. 더불어서 헤지펀드계의 킹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코엔 회장도 앞으로 가상화폐에 적극 진출을 하겠다. 이래서 이 세 가지 블랙록 운영사가 가상화폐 진출,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좀 더 지금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스티븐 코엔 회장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 이 세 가지 호재가 아마 이번 반등의 가장 큰 이유였고, 울고 싶은 애기 뺨 한 대 치는 격으로 비트코인이 그동안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모두 절절절 되다가 침체한 어떠한 흐름을 보이다가 좀 시원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같이 세계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들의 CEO가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좀 부정적인 그동안의 좀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다.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풍이 한번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이 지나고 이제 안정기에 좀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지금쯤 안정기를 맞아드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뒤에는 조금 더 큰 전성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역시나 미국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죠. 어제와 그저께 양 이틀간에 미국 상원, 하원 이틀 동안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청문회가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미국 정부라든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일변도가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규제 일변도가. 근데 이번에 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상승세 유지 또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이번 청문회 때 많은 발언들이 나왔는데 주된 그 이유가 뭐냐면 청문회 이제 증언으로 뭐 선물협회에서도 미국 선물협회 회장도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성급하다. 성급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하다 보면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가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우선 활성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규제와 감독을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러한 청문회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부정적이었던
미 의회에서도 이제 우호적으로 어떠한 턴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적이던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제 한 차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또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네네. 의장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어떠한 경제의 흐름에 가장 대장이 그쵸. 또 미 연방준비은행 네. 장 파월 의장이 되겠죠. 근데 파월 의장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뭐 법정화폐다. 앞으로 어떠한 가상화폐 긍정적으로 쉽게 발언을 할 수는 없죠. 쉽게 네. 발언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이번에 청문회 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실질 통화는 아니다. 당연히 이분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방준비은행이 규제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가상화폐를 법정화폐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품의 어떠한 상품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다.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보수적인 측면이 아니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보수적인 측면이 아니고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법정화폐, 실질적인 통화로 볼 수는 없겠지만 상품으로는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세계에서 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으로는 볼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해 주신 대로 정말 울고 싶은데 약간 건든 그런 느낌으로 오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건드려진 느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계적인 카드 회사죠. 마스터카드가 가상화폐 지급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특허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전 세계의 어떠한 카드 회사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마스터카드 쪽에서 어떠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가상화폐 지급 특허 획득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속도죠.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건데 이걸 가상화폐 계좌와 법정화폐 계좌를 연결하는 그걸 특허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면 법정화폐의 어떠한 장점, 그다음에 가상화폐의 장점. 그러다 보니까 속도와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과 속도를 개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가상화폐가 말로만 어떠한 가상화폐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스터카드 쪽에서 특허받은 핵심은 그걸로 우리가 보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카드를 결제할 때 이제 은행에서 현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코인이 대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되는 그런 걸까요? 개념이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도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결제가 되니까 바로 결제가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으로 무슨 QR 코드로 결제를 하면 뭐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터카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듯이 카드를 결제를 하면 그건 현재의 속도로 처리가 되지만 어떠한 내역 이런 건 암호화폐화로 된다라는 거죠.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쉽게 얘기해서 믹싱을 한 그러한 특허를 받아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지금 카드로 코인을 사고 파는 거는 되나요? 지금 현재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을 아직 사고 파는 건 안 되고 그건 규제를 했죠. 그렇죠. 규제를 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마스터카드 측에서 일반 현재 지금 쓰는 카드처럼 사용을 하되 그 어떠한 처리 방법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보안성도 유지를 하고 익명성도 유지를 하고 속도도 개선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게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좀 남았다고 보기는 해야 그렇죠. 될까요? 실용화되기에는 이제 네. 그걸 이제 어떤 뭐 기반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죠. 그래도 일단은 특허를 취득을 하고 기술력에 대한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기술력, 그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의 상용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역시 또 하나의 이슈를 알아보면요. 올 하반기 코인 시장에 가장 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게 뭐니 해도 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게 원래 한 8월쯤에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왔었는데 네. 좀 늦어질 것 같다고요. 예. 원래는 8월 10일 정도에 네. 8월 10일 정도에 승인 결정이 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됐고 네. 심사 승인하는데 추가 서류, 추가 보완 서류 이런 걸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9월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뭐 영향은 현재로서는 뭐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승인을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히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ETF가 승인만 된다라고 하면 뭐 내년 초에 정도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될 걸로 보이고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1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큰 호재가 현재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코인의 이러한 상승세가 ETF의 어떤 승인 결정만 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급상승으로 바뀌어서 올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형 호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지난주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를 계속해서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이게 일단 늦어졌다고 해도 악재는 아니고 차라리 조금 더 기대감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시장에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늦어도 아마도 만약에 9월에서 조금 더 미뤄진다고 해도 올해 안에는 좀 승인이 될까요? 그렇죠. 올해 안에는 승인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 번쯤 좀 비트코인 출시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좀 다시 한번 상승장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별 종목 이슈도 하나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네네. 어떤 건가요? 지금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지금 네. 되고 있는 게 스텔라 루멘. 제가 한 2주 전에 뭐 제가 방송에 나왔었을 때 네. 스텔라 루멘 괜찮은 코인이다 맞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스텔라 루멘이 지금 굉장한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급등한 이유로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지금 5개 코인을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5개의 코인 뭐 에이다,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 GKC, 그다음에 BAT 뭐 한 이 정도 상장을 하겠다. 하지만 상장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상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호재에 의해 가지고 스텔라 루멘이 일단은 상승세를 가동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IBM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달러 앵커를 발행을 했습니다. 달러 앵커를 일명 스트롱 홀드라고 부르는데 네. 달러 앵커라는 코인을 IBM에서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달러 앵커가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과 그다음에 IBM에서 달러 앵커의 어떠한 기술적 기반이 스텔라 루멘이다. 이 소식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호재로 영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하게 된 요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텔라 루멘 겹호재가 있었네요.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로 좀 급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IBM의 달러 앵커 이슈로 또 급등을 했는데 이 달러 앵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달러 앵커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코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건 뭔가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법정화폐와 코인을 1대1 페그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코인 자체적으로 뭐 급변동을 하지 않고 법정화폐인 뭐 달러면 달러, 네. 그다음에 뭐 골드면 골드 이렇게 페그제로 묶은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좀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여기에 수반돼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의 뭐 종류가 많이 네.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원래 테더도 있고 테더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올 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법정화폐인 달러와 1대1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 발행한 코인만큼 법정화폐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회사는 그러한 보증,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청문회까지 가고 테더가 굉장히 뭐랄까 좀 이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IBM이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앵커는 IBM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증적인 면, 신뢰적인 면에서 괜찮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 IBM에서 이 달러 앵커가 나왔지만은 또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네.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서클에서도 달러 코인이라는 USDC 그러니까 코인 그 이름이 달러 코인입니다. 달러 코인을 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지금 붐이 뭐냐면 이렇게 법정화폐나 그다음에 골드라든가 뭐 이런 거에 1대1 페그제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좀 더 안정화된 상황에서 같이 이제 뭐 만약에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 페그제가 됐다 그러면 달러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의 외부 요인의 급변동보다는 안정된 어떠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또 안정적이고 코인이다. 좋은 또 이러한 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IBM이라는 탄탄한 회사가 발행하는 달러 앵커라는 코인을 지금 이 스텔라 루멘과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지금 네. 스텔라 루멘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코인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때 스텔라 루멘은 좀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게 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리플이랑도 좀 이게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리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리플에 있었던 개발자가 네. 스텔라 루멘을 또 같이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연관이 그래서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코인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지금 현재가 5개의 코인베이스 상장 후보 중에 하나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스텔라 루멘이 상장이 확정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상승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호재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아서는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상장이 안 됐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그쵸. 급락할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뭐 지금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왔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정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봤었을 때 스텔라 루멘 정도는 코인베이스에 충분히 상장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슈 체크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코인 흐름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800만 원 급등하면서 좀 돌파했던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839만 6천 원인데 비트코인 지금 흐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760만 원, 네. 760만 원 이선이 전체적인 저번에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6월에 저점을 찍었던 23.6% 선, 23.6%선이 760만 원 선입니다. 이 760만 원 선을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한 호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바로 뚫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38.2선, 38.2선이 830만 원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830만 원이 반대로 어떠한 800만 원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800만 원 선만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목표가는 비트코인은 만불, 만달러, 1000만 원까지 일단은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만약에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다리셨다가 좋은 자리는 800만 원 선이 매수가로는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좀 더 상승은 이어질 걸로 보이고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80만 원에서 좀 한 20% 정도 수익 청산을 하시고 조정을 줄 때 수익 청산한 거 다시 진입을 하셔가지고 1000만 원까지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23.6%인 76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760만 원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정말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800만 원 선 지지 여부 보고 난 뒤에는 100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 자리 800만 원 선 잡아주셨고 880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일부의 수익 실현하신 뒤에 재진입, 조정 시 재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인베이스 상장 호재로 급등했던 스텔라 루멘의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스텔라 루멘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어떤가요? 예. 스텔라 루멘 현재 가격이 337원. 물론 저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은 아니겠죠. 네. 보시게 되면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6월 말일경에 저점을 찍었어요. 찍고 지금 올라온 자리가 이번 하락한 지점의 50%에서 저항을 받고 반대로 38.2%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데 310원이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고 그러니까 310원 그다음에 23.6%인 270원 여기에서 두 개로 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500원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진입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310원 그리고 270원이라고 하셨죠? 네. 네네. 네, 분할 매수 자리 짚어주셨고 500원까지 목표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 거래량을 보이는 게 바로 에이다인데요. 에이다 역시 좀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텔라 루멘만큼 강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에이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에이다는 일본 국민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본인들이 일본 코인. 굉장히 선호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 이중 바닥을 찍고 일봉상입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에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200원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300원 이상 올라갈 수가 있고 최소 300원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200원에서 300원이 올라가니까 50% 상승은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격대가 매수가로 좋냐면 175원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300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75원 매수 진입 자리 주셨습니다. 사실 200원에서 300원 된다는 게 좀 가격이 작으니까 그냥 움직이나 보다 했는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50%가 오르는 거네요. 50%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요. 큰 거죠. 그렇게 보니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격 일단은, 면에서도 네. 그리고 또 메리트가 있고 그쵸. 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도 그렇게 나쁜 그러한 신용 등급이 아니고 네. 스텔라 루멘과 마찬가지로
에이다도 괜찮은 코인이다. 근데 사실 에이다를 초창기에 좀 높은 가격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네. 지긋지긋한 어떠한 코인일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원래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사담으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워낙 일본 쪽 코인, 국민 네. 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2020년이 도쿄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네. 도쿄 올림픽 때까지는 가자. 그러한 코인이 또 에이다 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에이다. 일단 200원 지지한다면 3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 흐름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퀴즈 한 번 더 주시면서요. 이번에는 힌트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힌트는 저번 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제가 한 10번 이상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쵸.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스트롱 포크, 2번 하드 포크, 3번 소프트 포크. 네, 이 중에서 이제 글자 수가 제일 작은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정답을 방법일 다 듯. 가르쳐 주시는데. 아유, 그럼요. 많이 예, 알려드려도 많이 문자를 보내주시니까요. 자, 답이 뭔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가상화폐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가상화폐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우후죽순 생겨나면 결과적으로 모든 가상화폐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이분 가상화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했는데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궁금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질문을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8년도에서 2000년도 그때 뭐가 있었냐면 IT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버블이었죠. 그때와 지금 우후죽순 이렇게 가상화폐가 나오는 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좋을 걸로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먼 나라 얘기를 않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골드뱅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림라인이라는 회사 이미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회사 어떠한 주식은 200배까지 올랐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뒤에 닷컴만 붙으면 내지는 넷만 붙으면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모두 투자를 했었을 때가 네. 있었어요. 마치 이 가상화폐 플랫폼이 뭔지, 이 가상화폐에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상화폐라고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옆집 박 씨가 샀다고 해가지고 나도 사고 그렇죠. 그런 선상으로 봤었을 때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지금 몇십 개씩 가상화폐가 새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닷컴 해가지고 하루에도 엄청나게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때는 이제 벤처기업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살아남은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네. 애플,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그때 그러한 버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어떠한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탄탄한 회사니까요.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진짜 다국적 기업으로 글로벌 그렇죠. 기업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한 회사였듯이 지금 수많은 가상화폐 중에도 분명히 이처럼 진흙 속에 진주가 있듯이 정말 기술력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완성되고 또 보안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향상된 코인은 분명히 살아남을 거고 그 코인은 앞으로 좋은 가격 그다음에 엄청난 지금보다도 몇 배의 가격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어떠한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과 그때 뭐 회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들이 다 망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가상화폐가 우후죽순 이렇게 늘어나지만 그 가상화폐 중에 질문하신 분께서 정확한 어떠한 코인을 앞으로 성장 가능하다 판단되는 코인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그 코인은 그 가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만약에 그 주식을 내가 갖고 있었다. 몇 배가 지금 올랐겠습니까? 그랬겠네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닷컴 버블과 비유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쉽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력과 비전이 확실한 종목을 골라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버블 속의 알짜배기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18,000원에 매수해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꼭 알려주세요. 네, 18,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19,670원인데요. 자, 이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추천 종목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그쵸.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한 매수가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16,000원 제가 정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9,500원, 네, 맞아요. 19,500원 아침 6시에 눈을 떴을 때 19,500원에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 가격에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동일합니다. 현재 19,500원이 지지가 된다. 뭐 조금 가격을 맞춘다라고 하면 19,300원에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22,500원까지 1차 목표가 보실 수가 있고요. 22,500원에서 50% 정도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는 25,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19,300원이 무너졌다. 그러면 손절가는 18,800원, 18,800원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꼭 매매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자, 이분은 네. 근데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아까 그 질문에 18,000원에 사셨기 네. 때문에 18,800원에 그냥 손절을 하시더라도 수익 마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18,800원이 훼손이 된다라고 네. 하시면은 과감하게 그냥 청산을 하시고 더 아래로 떨어졌을 때 좋은 가격에 사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19,300원을 아까 지지가로 봐주셨는데 네네. 거기를 무너졌을 때 그냥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무너졌다라는 뜻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일봉상으로 이탈했을 봤었을 때. 때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떴더니 6시 기준에 네. 방금 말씀드린 19,300원 아래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50% 정도만 일단 수익 청산하시고 나머지는 18,800원에서 그냥 수익 청산 다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19,300원 이 지지가가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이 기준선 조금 더 잘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님의 이야기 더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다시 한번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퀴즈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해주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은 1번 스트롱 포크, 2번 하드 포크, 3번 소프트 포크. 아까 가장 단어가 짧은 거라고 네. 힌트를 주시는데 답을 그냥 아르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남한산성 전문가님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드립니다. 정말 어디서도 못 듣는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직까지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번 주에 좀 오를 만한 종목들 선정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오늘 어떤 게 또 전문가님 시야에 들어왔는지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제가 가져온 네. 종목은 이더리움입니다. 좋아하시는 종목. 이더리움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제 사견입니다. 보통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었을 때 비트코인의 약 한 10% 정도의 가격이 이더리움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10%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의 한 10% 정도를 네. 이더리움 가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고 전에 비트코인이 최고로 찍었을 때가 한 2,500만 원 정도 네. 올라갔었을 때 그때 이더리움도 한 25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800만 원 이상, 현재 800만 원대의 가격까지 오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기에는 좀 못 미치고 있네요. 못 미치는 저평가가 좀 돼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캔들이라든가 어떠한 차트의 모양이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이더리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한 10% 가격이 이더리움의 보통 가격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아래에 있으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평소에 좋아하시는 종목인 만큼 다시 보니 반가운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급등하던 어제 그저께 생각보다 많이 같이 따라오르지 못하고 힘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또 있을까요? 자,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혀 뭐 다른 코인이죠. 물론 그쵸. 전혀 다른 코인이고 1세대 코인이 비트코인이라면 2세대 코인은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제 3세대 코인은 뭐 이오스라든가 네. 에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1세대, 2세대, 3세대인지는 정확하게 어떠한 그 경계는 없는데 다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과부하가 지금 걸린 상태에 좀 놓여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뭐 6만 건이 미체결 물량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그래요. 너무 과부하가 그래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상승하는데 어떠한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과부하를 뭐 개선하겠다 이러한 뉴스도 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들고 와 주신 만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잡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캔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차트인데 이때 7월 11일 날 저점을 찍고 이번에 상승 때 같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걸려있는 자리가 78.6%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로 제가 가져온 자리는 61.8% 선입니다. 네. 61.8% 선인 51만 5천 원, 51만 5천 원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손절가는 48만 원으로 봤습니다. 48만 원은 반대로 38.2선. 그러니까 저점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자리에 61.8%는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38.2% 아래로 무너진다. 그러면 손절로 잡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5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 51만 5천 원, 목표가 65만 원, 손절가 48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자, 일단 흐름을 보니까 5월부터 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6월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좀 앞으로 횡보를 한 이후에 크게 뜰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온건하게 상승하길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만 원, 네. 50만 원 선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50만 원 선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 잠시 일봉 차트로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 네. 현재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일봉으로 봤었을 때는 정확하게 23.6% 55만 원에서 굉장히 치열한 지금 싸움을 일봉상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과부하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탄력을 받아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 65만 원 선, 6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특이점이 하방에 꼬리를 달고 망치형 캔들이 양봉으로 이쁘게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캔들이 저점을 한번 건드려 주고 여기에서 저가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재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더리움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50만 원 선의 지지 여부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기준점으로 잡아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코인 주실 때 손절가를 되게 짧게 잡아주시잖아요. 예, 예. 목표가는 조금 길게 잡아주시는 네네. 편이고 보통 코인 거래할 때는 이렇게 보통 손절 짧게 목표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보고 수익은 길게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초보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익은 또 짧게 먹고 네. 손절은 계속 버티는 그러한 그러니까요. 경향을 보이시는데 네, 마음이 좀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수익은 좀 정말 인내를 하고 오래 기다리고 그다음에 손절은 바람처럼 그냥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또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네, 또 맞아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좋은 가격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내가 손절을 해서 돈을 잃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빼놨다가 다시 좋은 가격에 들어가면 그게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걸 잘 못 지켜가지고 어려워요. 예, 어려워서 손실을 본 적도 네. 있지만은 손절은 최대한 빨리 바람처럼 하시는 그러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꼭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손절 관리인데 이 손절은 짧게 잡으시고 수익은 조금 길게 잡으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코인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전 종목 이더리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퀴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드렸던 네. 가장 짧은 단어 2번 하드포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2번 하드포크였습니다. 10분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10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의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들의 사진이 쭉 보일 텐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이 전문가의 이력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요,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노란 버튼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뜹니다. 들어오셔서 강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1시간 함께해 주신 남한산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주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저희 방송 보면 볼수록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시는 게 스스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해주가는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